자, 오늘 저희 학강무랑 컨쇼랑 함께 운영하는 학컨쇼의 2017년 정시 입시에 대해서 오늘 단타로 한 번에 다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2017 저희 여태까지 수시를 되게 다 했었고요. 오늘은 정시로 이제 마무리, 마지막 날이잖아요. 저희 모임의 1기, 2기의 총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연락 따로 드리긴 할 건데, 정시에 대해서 마무리를, 원래는 정시는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회원님께서 정시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갖고 정시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수능 갖고 대학 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하나의 편견을 좀 깨셔야 될 게 뭐냐면, 수시는 인원이 많고 정시는 인원이 적다라는 거에 대한 편견을 좀 깨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2017년 대입 비율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교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이 많지 교과가 많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교과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은요, 영남권이나 호남권에 있는 지방은 내신을 많이 봐요. 좋은 아이들은 어차피 다 서울 라인으로 갈 거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의 기준을 뽑는데 기준이 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내신을 많이 봅니다. 대신 서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비중이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40% 가까이 되지만 인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13%로 확 줄죠. 왜 그러냐면 서울은 특목고를 좋아해요.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은 당연한 거잖아요. 대학교는 무조건 특목고 좋아합니다. 이거 지금 카메라 돌아가잖아요. 하여튼 무조건 좋아해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 교과의 비중이 떨어지는 거는 특목고 아이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원외고, 그러니까 어떤 외고나 과고의 한 6, 7등, 한 6등급, 5등급이 일반 고등학교 1등급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라고요, 분명.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학생부 종합이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많아지겠죠. 왜 그러냐면 특목이나 일반 고등학교의 좋은 자원을 뽑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학생부 종합 입학 사정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수시를 봤을 때 수시 인원이 정시보다 많아요. 확실히 정시는 30%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3명을 정시로 뽑고 7명은 수시로 뽑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에 우리 아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을 진짜 준비를 했냐는 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7장의 카드가 다 우리 아이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정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인원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만큼 뽑아요. 근데 우리 아이 어차피 교과 못 쓰거든요. 교과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1점 개초반대 애들이에요. 1등급 완전히 위에 있는 애들 있죠. 1.0부터 1.4 사이에 있는 아이들. 걔네들이 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만나기도 힘들고요. 그런 아이들 만나면은 해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컨설팅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교과가 없다고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수시와 정시를 같이 볼 수 있는 건 논술이랑 정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5명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정시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은 대학 가기 어렵습니다. 보통 어떤 컨설턴트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한테. 정시를 컨설팅하는 건 컨설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시를 가지고 얼마큼 대학 레벨을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컨설팅이고요. 정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걸 아이들 보고 준비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 다시 반박을 한다면 점수가 오르면 그만큼 공부를 더 시키면 되잖아요. 수시할 시간에. 정시 쪽으로 올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수시를 할 게 없는 아이들은 논술을 준비시키면서 최저를 맞추는 공부를 시키셔도 되고요. 정말 우리 아이가 내신이 6, 7등급이야? 저는 그러면 완전 정시에 올인할 것 같아요. 어차피 수시는 7장의 카드는 객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6장의 수시 카드를 잘 못 버리는 것 뿐인 거예요.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정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입시에서 아직까지 중요한 건 정시예요. 수시가 중요하죠. 학생부 종합이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미리 만들어져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버린 상태에서 정시에 대한 비중이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컨설턴트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수시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시 부분이 2017년에 지금 한 30% 정도가 정시로 뽑는데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시 비중이 낮춰졌다고. 정시 비중이 낮춰졌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큰 데이터 있죠. 저는 이 큰 데이터는 보지도 않습니다. 매해 발표하잖아요. 큰 데이터 갖고 보여주거든요. 어떤 신문사나 이런 데서 뭐 몇 프로 뽑겠다, 몇 명 뽑겠다, 몇 명 줄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이 전체 수는 대학교 하나하나의 수는 아닙니다. 어떤 학교는 정시 인원 확 줄인 학교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 학교는 정시를 줄였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학교만 파악합니다. 그런데 작년이랑 전체 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작년이랑 대학교를 분석했을 때 인원이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교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대학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정시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됐어요. 필요 없습니다. 배치표만큼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한 30% 뽑는 데입니다. 실기는 4.2%고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정시로 서울안이 훨씬 많이 뽑고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 전체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이런 전체가 줄었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학교마다 다 틀려요. 어떤 학교는 논술을 줄였대요. 학종을 높이고. 그건 전체적인 거고요. 어떤 학교는 아직도 논술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변화가 없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하나하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서영진 전거 아시죠? 자, 서영진 컨설턴트의 대학 순위인데요. 이 순위를 왜 보여드리냐면 최소한 어머님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이제 다 컨설턴트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컨설팅에 관심 있는 우리 강사님들, 대학은요 순위가 없습니다. 군이 있을 뿐이지. 이제는 대학을 순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군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중경외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성한 중경외시, 그런 말은 없는 겁니다. 컨설턴트는. 어머님들은 아직도 그런 말 쓰시죠. 그거는 옛날 학력고사 세대분들이 쓰던 말이에요. 학력고사는 하나의 카드를 집어넣기 때문에 대학을 서열화 시켜놨었습니다. 서울대 못 넣는 애들이 연대고대 넣었었고, 연대고대 못 넣는 아이들이 성균관이나 서강대나 서강대나 이화여대 같은 데 넣었었다고요. 그때는 성균관대학교가 좀 낮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6장의 카드의 수시와 3장의 정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원이 이제는 좀 상향돼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저희 전에 찍은 방송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아무런 대학교의 레벨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의 군 형성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고대, 서울대가 솔직히 좀 짱이긴 한데요. 워낙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오빠가 잘생겼는데 서울대 마크 있는 파일을 들고 있는데 만일 그 아이가 정시로 들어갔잖아? 너는 정말 되게 희귀한 아이를 만난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 수시 정시로 인원 몇 명 안 뽑거든요. 그 중에 0.01% 애들인 거예요. 걔를 만난 거죠, 걔가. 왜? 어차피 서울대가 전체가 0.8% 뽑아요. 전체 인원에서. 그 중에 정시로 들어간 아이는 더 없거든요. 얼마나 신기한 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를 뽑아 먹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 정도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정시 인원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수능 때문에 그래요. 수능을 믿지 않는 거죠, 이제 대학이. 워낙 시험 문제가 쉽다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 2017년은 영어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국어는 지금 폭망했잖아요. 애들 6월 모의고사 보고 문제 유형 패턴 다 바꿨더니 애들이 폭망하셨더라고요. 80 몇 점이 1등급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다 도찐 개찐이에요. 점수차 벌어지실 것 같죠? 안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서강대가 제일 높고 성균관이고 한양대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수 때 진짜 정시 나중에 넣어보면요 똑같아요. 경희대, 외대 완전 똑같고요. 더 재밌는 건요, 경희대 안에 과들이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점수차 진짜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과는 높고 어떤 과는 낮았잖아요. 인기 없는 과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는. 세 장의 카드를 주다 보니까 이제는 정시가요. 저희가 작년에 경희대나 외대 준비할 때 정시 점수를 파악해봤는데 그냥 똑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의 이제는 어떠한 서열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군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기 3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제가 보기엔 도찐 개찐이에요. 대신 중앙대가 좀 높습니다. 중앙대 학교 레벨 때문에 높은 게 아니고요. 쟤네들이 기가 막히게 다군을 타고 있어서 그래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가나다군이 정말로 점수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중앙대가 요번에요. 다군 쪽으로 더 쏠렸어요. 왜? 재미를 봤거든요. 연대 라인 애들이 오더라는 거죠. 작년에요. 저희 한양대 커뮤니케이션 넣었던 애가요. 중앙대 경영학과 넣었거든요. 얘가 나군이었고 얘가 다군이었는데 한양대 커뮤니케이션은 예비 4번 떴는데요. 중앙대는 예비도 안 떴어요. 점수 되게 높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군이거든요. 좀 이따 라인 형성한 거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어디 군에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제가 봤을 땐 유아여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제가 보기엔 도찐 개찐이에요. 다 똑같아요. 정시 점수 따져보면 정말 몇 점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건대, 동대, 홍대, 숭실대, 인하대, 숙명여대 이렇게 깔리고요. 5군에 국민대, 광운대, 아주대, 성신여대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짠 겁니다. 근데 저는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이제는 줄을 세우기보다는 군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 군 가지고 나중에 라인 짜시면 됩니다. 가군, 나군, 다군. 대학교 상, 중, 하 짜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폭망한 대학이 어디냐면요. 인하대학교가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 인천이시잖아요. 그죠? 인천이 아니고 부천이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학교가 왜 제가 사군에다 넣어놨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이과는 좀 더 올라가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걔는 그냥 사군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 형성이 이 정도로 형성이 되고요. 나중에 상중하 대학 라인 짜실 때 이거를 좀 기본으로 해서 짜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요. 표준 점수와 백분위의 차이를 아십니까?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정시 수능은 원점수 볼 필요 없다라는 거. 원점수는 아무런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적표에 찍어주지도 않잖아요. 원점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적표를 안 찍어주는 겁니다. 결국은 대학은 뭘로 가는 거냐면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가는데 표준점수 쓰는 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상위권 대학입니다. 거의 상위권 대학이 쓰고요. 대신 표준점수를 쓰지 않고 백분위를 쓰는 거는 탐구예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백분위를 변환해서 사용합니다. 변환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사탐 같은 경우는 과목이 많잖아요. 과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과목마다의 변별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변환 점수를 하는데 선생님들 나중에 대학교에서 변환 점수가 발표됐을 때 그 변환 점수 갭을 좀 보셔야 돼요. 엄청나게 벌어지는 이게 선생님 이과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국어보다 과탐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자연계는. 선생님 국어가 높지 않을까? 안 그래요. 과탐의 비중이 왜 높냐면 변환 점수로 돌려가지고 그 점수 차이를 보잖아요. 국어보다 훨씬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과탐을 못하면 폭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환 점수가 대학교에서 발표하면요. 그 변환 점수를 적용만 하지 마시고 그 갭차를 한번 봐보세요. 그랬을 때 그 갭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은 과탐 잘 본 아이들 집어넣으면 훨씬 유리해져요. 나중에 점수 계산하실 때. 또한 상위대학교는 국영수는 표준점수 쓰고요. 탐구는 백분위 변환 점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래 변환 점수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할 게 없습니다. 정시 발표한 다음에. 또한 중하위권 대학교들은 백분위 갖고만 합니다. 백분위 갖고만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표준 점수는 원점수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제가 이게 수학을 잘 못해갖고 계산을 하다가 포기해갖고 수학 강사한테 부탁을 해갖고 그 원리를 배웠는데요. 계산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그냥 계산해봤더니요. 표준 점수는 원점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대신 백분위는 원점수와 큰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로 대학 가는 아이들은요. 그 원점수에서 점수 차이가 별로 크게 나지 않지만 백분위는 진짜 쫙쫙 벌어져요.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벌어지는지. 그리고 대학교 정시 같은 경우는 백분위 1, 2점 차이가 대학교 레벨을 바꿉니다.
아시겠지만 진짜 큰 점수거든요. 1, 2점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94인데 92와 94는요. 대학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 정도로 100분위 1.1점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면 중하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100분위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위 계산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표준 점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점수랑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원점수가 있으면 표준 점수는 거의 쫓아갑니다. 대신 100분위는 진짜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00분위와 표준 점수의 기초적 지식이 필요한데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배치표요. 배치표 안 갖고 왔죠, 우리. 나 그거 언제 한번 해보지? 배치표 이렇게 확 찢는 거를. 나 오늘 그거 하고 싶었는데. 자, 보시면. 이게 2014년도 아이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맞추기가 생각보다 힘든데 딱 맞춰온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원점수가 얼마큼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A군이 있고 B군이 있는데요. A군이 서울 아이고요. B군은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이 조금 이렇게 해요. 그래서 A군이랑 B군이 둘 다 원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수가 국어가 96이고 영어가 93이고 수학이 70이래요. 수학 때문에 발목 잡혔네요. 근데 총점이 259점입니다. 그러니까 사탐을 뺐습니다. 왜 그러면 사탐 넣었더니 너무 헷갈려가지고요. 그냥 이것만 보여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군의 원점수는 259예요. B군 보겠습니다. 국어 86이고 영어가 93이고 수학이 80이고 총점이 259입니다. 총점이 똑같아요. 그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총점은. 그러면 이 아이 문과입니다. 이 아이가 만약 문과라면 문과였거든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A아이가 좋은 대학 갈 것 같습니까? B아이가 좋은 대학 갈 것 같습니까? 이 뒤에 표준 점수랑 100분위 보지 마시고요. 그냥 원점수만 봤을 때 누가 더 좋은 대학을 갈까요? 문과입니다. 총점 똑같아요. 문과입니다. 문과가 중요한 과목이 뭐죠? 수학일까요? 수학 선생님이시죠? 딱 걸리셨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문과는 국어, 영어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반영할 때 퍼센테이지라는 걸 줍니다. 그런데 수학은 보통 20% 주고요. 영어는 30%에서 40%까지 줘요. 쉽게 말해서 국어, 영어 잘하는 아이가 문과에서는 점수가 더 높습니다. 100분위 계산을 나중에 하면. 그러니까 A군이 더 좋은 대학을 갈 겁니다. 아마 국어랑 영어 원점수가 높다라는 건 표준 점수가 높게 형성될 거예요. 분명. 또한 이 아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가 86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보다는 아마 점수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걸 말씀드릴게요. 원점수와 표준 점수는 진짜 별 차이가 없습니다. 퍼센테이지 집어넣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원점수가 259인데 표준 점수를 계산해봤더니 377점이 나왔어요. A군이. 원점수 똑같은데요. 그런데 B군 같은 경우는 374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점 차이 나냐면 3점 차이 나요. 대학교에서 3점은 큰 겁니다. 크지만 100분위만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솔직히 표준 점수는. 원점수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A군이랑 B군이랑 반영해봤을 때 왜 그러냐면요. 이때 국어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2014년이 좀 어렵게 나와서 국어 잘 본 아이들이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표준 점수를. 표준 점수는 곡소리 나는 과목일수록 유리합니다. 점수가 올라가요. 아이들이 못 보면 못 볼수록. 그런데 아이들이 폭망했는데 나만 잘 보잖아요. 그러면 표준 점수는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표준 점수랑 원점수는 딱 보니까 3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죠? 그런데 100분위 보겠습니다. A군 100분위 270점 나왔고요. 총 합의. 그런데 B군은 259점 나온 거 보이시죠? 같은 원점수를 했는데 점수차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점수는 버리시라고.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요. 아이들이 이 수능 성적표 말고요.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온 아이들이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원점수들을 보세요.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원점수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는 아이들이 갖고 오잖아요. 솔직히 2학년 아이들이 갖고 오면 100분위만 봐요. 표준 점수 필요 없거든요. 100분위 보고 지랄하거든요. 그런데 3학년 아이들이 갖고 오면 표준 점수랑 100분위를 보지 원점수는 모의고사 볼 때도 안 봅니다. 전. 왜? 원점수 안 중요하다니까요. 100분위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아이 대학 보낼 땐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 A군이랑 B군 딱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A군이 훨씬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거죠. 100분위가 이렇게 벌어지면
대학 레벨 자체가 하늘과 땅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해 둘이. 그런데 웃긴 건 원점수가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원점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100분이랑 표준점수 나왔을 때 우리 아이한테 뭐가 더 유리할지를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등급도 100분이 따라가다 보니까 얘는 1.6이지만 얘는 2.3등급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준점수와 100분위의 진실이에요. 표준점수는 원점수를 진짜 많이 쫓아갑니다. 대신 100분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하위권 대학 가지고 솔직히 아이들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표준점수는 솔직히 상위권 대학교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크게 장난칠 게 없거든요. 그런데 100분위 대학교들 있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쫙쫙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배치표가 있습니다. 이게 나눠줍니다. 아시죠? M모사와 D모사와 하여튼 유명한 사들은 그거 다 만듭니다. 그거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용입니다. 첫 번째는 홍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학원에 장식하시라고. 이렇게 붙여놓으시라고. 장식하시면 이쁘거든요. 그게 잘만 붙이시면. 테이프로 붙이면 안 이쁜데요. 자석 갖고 붙이면 이쁩니다. 그러니까 장식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시박람회를 원래 잘 안 다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메가에서 하는 박람회 가봤는데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줄이요. 몇 킬로로 서 있습니다. 제가 되게 늦게 갔거든요. 빨리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2층 상단 꼭대기 국탱이 앉았거든요. 늦게 가갖고. 그런데 깜짝 놀란 걸 본 게 뭐냐면 가면은 첫 번째 시간은 뭐 하냐면요. 배치표 보는 거를 해주거든요. 배치표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 와, 근데 위에서 보잖아요. 군무 아시죠? 다 같이 움직이는 거. 배치표 뒤로 넘기십시오 하고 확 넘어가는데 수만 명이 넘어가는데요. 저 와, 그걸 찍어 왔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필요한 시간이에요. 배치표는 장식용이라니까요. 보지 마세요. 배치표는 진짜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배치표예요. 학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딱 그것만 보시는 거지. 그 밑에 막 점수들 있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솔직히 그게 맞으면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그냥 그거 보고 넣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교는 대학교 나름대로의 뽑는 기준이 다릅니다. 매년 바꾸고요. 다르기 때문에 인원도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의 기준선을 정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걷다가 경쟁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경쟁률 들어오는 걸로 또 확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치표는 말 그대로 장식용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배치표를 보고 뭘 하지 마십시오. 특히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학교에서요. 가끔 선생님들이 배치표 보고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애들한테 말합니다. 박차고 일어나라고. 들을 게 없다고. 왜 그러면 배치표는 말 그대로 장식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치표는 그냥 보지 마세요. 버리세요 그냥. 저 배치표 어디다 쓰냐면요. 학원 장식용으로 씁니다. 학부모님들 왔을 때. 아니면 그거 하긴 좋아요. 가군, 나군, 다군 어떻게 뿌려져 있는지 그거 보긴 참 편합니다. 배치표 보고. 그거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배치표는 제발 보지 마십시오. 배치표 버리시고요. 우리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 제발 배치표 좀 보지 마세요. 자, 그러시면 정시는 진짜 마법과 같습니다. 수시보다 정시가 더 재밌습니다. 솔직히 컨설팅 하다 보면. 자, 그러시면 정시는 진짜 마법과 같습니다. 수시보다 정시가 더 재밌습니다. 솔직히 컨설팅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수시는 솔직히 컨설턴트가 할 일이 그러니까 세세하게 봐줘야 될 게 많은 거지 뭔가를 막 마법을 부리지 못합니다. 솔직히 대학 레벨을 확 올려주지 못해요. 수시는 그냥 생기부 분석해가지고 그 생기부 라인 짜주고 그러니까 막 손은 많이 가요. 손은 많이 가는데 어느 정도 대학 레벨은 정해놓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생기부가 나오면 이 정도 대학이 되겠다라는 거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해주는 거고 우리 애는 어머 넌 생기부가 쓰레기구나. 너는 논술 강사 소개시켜주거나 이과인데 수학은 되게 잘하네. 그러면 너 수능논술 할래? 하고 꼬십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우리 육직 어머 우리 폭망했네. 정시에 올인할까? 하고 그거밖에 안 해주거든요. 대신 정시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는 변수가 진짜 많아요.
제가 여태까지 컨설팅을 하면서 솔직히 수시할 때보다요, 정시할 때 눈이 더 반짝반짝거립니다. 왜 그러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저는 이걸. 왜 그러냐면 가군다군다군이 막 움직이고요, 인원이 바뀌고 또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입니다. 아십니까? 이걸 일명 제가 뭐라 그러냐면 타짜들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섰다 아십니까? 타짜 보셨습니까? 밑장 빼기? 그거 보시면 펜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적표가, 내 성적표와 우리 선생님 성적표와 우리 아이의 성적표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보여줘요. 그리고 지원이 시작됩니다. 일명 눈치작전이라는 게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눈치작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 대학교가 발표한 점수들이에요. 그걸 보고 넣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대로 뽑힐까요?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딱 그 숫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밑으로 얼마큼 내려갈지 모르거든요. 그게 라인 형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작전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컴퓨터에다가 지원하는데 눈치작전을 합니다. 저도 하거든요.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경쟁률 보는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 변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못 가는 대학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 밑에 추가 합격을 막 계산해가지고, 추합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인원 대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 좀 이따가 그건 카메라 끄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지원할 건데요. 보통 지원하는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중합니다. 저희 컨쇼는 이거 못 지키면, 저희 컨설턴트들, 저희 이제 직원들이요, 컨설턴트들이 제가 그래도 대표다 보니까 결제를 해야지 나가거든요. 그런데 상중하러 안 짜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빨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가 하를 안 오네.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가서 싸우라고. 아니면 하지 마. 그러니까 무조건 짜오라고 합니다. 학부모 꼬시라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학부모님이 나중에 배신을 하세요. 요걸 안 넣으세요. 딴 걸 넣어놓고 저희한테 넣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 떨어지면 그때 말해주세요. 왜 떨어졌죠? 하면 하 안 넣었다고. 그런 식이지. 왜 그러냐면 저희는 컨설턴트는요, 무조건 합격시키셔야 됩니다. 2월 23일 날 하나라도 붙은 아이와 진짜 폭망한 아이의 차이를 아십니까? 정말 다릅니다. 처음에야 막 하면 못 넣어요 하겠지만 2월 23일 날은 웃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붙어 있으면.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붙여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상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잘못 짠 거죠. 상상하면 하를 너무 내린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거 애 학교 안 다닙니다. 이런 거예요. 연대고대에 가야 될 아이가요, 하나를 숙명여대 이런 데 넣은 겁니다. 가겠습니까? 이것도 숙명여대 깐 거 아닙니다. 그냥 대학 레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상상하는, 솔직히 저거는 아이가 2개는 떨어지더라도 하나 학교 붙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컨설팅이에요. 두 번째는 상상 중인데 저거는 리스크가 있는 거겠죠. 다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요. 상하하는 완전 개소심한 겁니다. 누가 많이 하냐면요, 어머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어머님이 낮춰 이씨 그러고 막 낮추십니다. 떨어질까 봐. 대신 하나는 지르시는데 그 갭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를 못 찾으세요. 그 다음 상상상인데 이건 재수할 거면 해도 되고요. 하하하는 바본 겁니다. 그러면 상중하가 기본이라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짜보십시오. 상중하. 쉽지 않으실걸요. 상중하 딱 맞춰서 짠다라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컨설턴트 분들 시키시잖아요. 다 상상중 짜오세요. 정말. 가장 많이 짜오는 게 상상중입니다. 또 왜 그렇게 짜냐면요, 그렇게 짜놓고 부모님이랑 얘기가 잘 됩니다. 부모님 되게 기뻐하세요. 어머, 우리 아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월 23일 날 도망가셔야 됩니다. 모든 대학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빗발치는 전화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부모님들 전화 많이 안 하실 것 같죠? 많이 하십니다, 진짜. 우리 학부모님들 기다려 주십시오, 제발.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거 막 딱 예비 뜨잖아요? 그때 전화 옵니다. 그 다음날 전화 또 오고요. 그 다음날 전화 또 옵니다. 그 다음날 또 오거든요. 그 다음날 또 와요. 합격하면은 웃으면서 전화 주시지만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전화 또 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매일 전화 와요. 하루하루. 왜 안 올까요? 전화가. 몇 시에 오나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진짜 방송 보신 학부모님인데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화 와요, 그거. 만일 하루 잡았으면. 근데 하는 전화 오게끔 안 짭니다, 저희. 거의
최초 합격을 하게끔 짜거나 아니면 좀 추가도 그러니까 상단에 뜨게끔 짜지. 그러니까 하대학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번에 저희 수시할 때도 말씀드렸죠. 하대학 고르는 게 일이라고. 정시도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대학교를 얼마큼 잘 해서 안정적인 걸 하나 찾냐가 중요해요. 그거 잊고 상 지르시는 겁니다. 또 잘못된 컨설팅이 있어요. 다 붙은 겁니다. 상중하가 다 붙어도 싫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상은 떨어지게끔 원래 짜야 돼요. 그런데 뭔가 요소가 있거나 변수가 있으니까 짰겠죠. 그냥 짜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가 변수 같은 게 보이니까 짜서 넣었지만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상이 붙으면 어머님이랑 파이팅 하는 거고요, 정말. 상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능력 좋은 컨설턴트는 상을 많이 보낸다고? 사기꾼입니다.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컨설턴트가 그래요. 저는 대학 레벨 다 높여줄 수 있다고. 사기꾼입니다. 일단 의심하세요. 그러고 돈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이 새끼 봐라.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하대학교를 어느 정도로 높이 짜주냐가 진짜로 할 일이세요. 조금이라도 높이 짜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상중하 대학 라인 짜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짜셔야 되냐면요. 이거는 정말로 전적인 개인적인 데이터 갖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평균 데이터 갖고 한 겁니다. 그 학교. 그렇기 때문에 학과마다 다릅니다. 선생님들, 건대가요, 수의학과 있죠. 걔네 대빵 높습니다. 걔네 거의 고대급이에요. 그러니까 학과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대학 라인을 보여드리려고 짜온 거지. 학과마다 다르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자, 어떤 아이가 있다가 하겠습니다. 학생인데요. 여학생이고요. 백분위가 한 88점 정도가 나왔다 하면, 백분위 88점이면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정시 보내는 데 있어서. 90점대 타면 좋긴 한데, 그리고 좀 하나 아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가 되게 많이 상향됐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솔직히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과인데요. 문과 영어 못하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작년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제 조교 중에 중앙대학교 산업보안과를 다니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정교 라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연대고대에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한 겁니다. 연대고대 가겠다고. 그런데 아이가 정시 공부를 해서 갖고 왔는데 113, 11 찍어왔거든요. 그렇다고 국어는 만점이고요. 그런데 3이 영어예요. 근데 작년에 영어 쉬었잖아요. 그런 바람에 백분위가 확 내려갔는데 그거를 어디 넣냐면요. 제가 걔한테 분명 그랬거든요. 연대 놓지 말고 고대 놓으라고. 고대가 더 확률이 높다고. 근데 원래 제 조교들은 저 닮아갖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저 몰래 연대 놓았더라고요. 나중에 걸렸거든요. 다 떨어져갖고. 왜 그러냐면 걔랑 비슷한 표준 점수 아이를 고대를 넣었는데 걔는 붙었거든요. 예비 5번으로. 그러니까 저는 걔가 당연히 붙을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졌길래 물어봤어요. 이상하다? 왜 떨어졌지? 했더니 사실대로 말하더라고요. 소주 한잔 하면서 쌤, 연대 넣었어요. 제가 진짜 걔가 새우로 맞았거든요. 그날 안주 튀김 새우로 제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학교 라인을 짜는데 그 아이가 11311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연대 떨어지고 성대도 떨어졌어요. 되게 높은 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영어 하나 내려가고 그 개작살 난 거예요. 그게 무수능이거든요. 그런 바람에 대학 레벨이 진짜 많이 올라간 겁니다. 만일 수학이 문과인데 수학이 3이었으면 걔는 성대 갔을 겁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대신 이과 짱이시잖아요. 이과는 수학 못하면 대학 못 가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근데 걔가 지금 중앙대 다니잖아요. 다군에서 제일 높은 대학교가 중앙대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다군 안 넣었거든요. 가나군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중앙대로 복귀하셨어요. 열심히 학교를 다니시는데 삼수를 하겠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군대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넌 안 된다고 영어 때문에. 왜 그러면 그 친구가 처음에도 영어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또 재수해도 영어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점수 올리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선생님들. 그 정도로 높습니다. 또한 퍼센테이지 계산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반영했을 때 나중에 계산해보세요. 40%와 20%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거든요. 10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88점이면 저는 건대를 잡아옵니다. 보통 상을. 건대는 보통 한 94점에서 91점 사이에 왔다 갔다 거립니다. 아이들 점수대로 보면.
보통 보편적인 학과를 보면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빼겠습니다. 걔네도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93에서 91 정도면 점수 모자릅니다. 그죠? 그런데 뭘로 계산하냐면요. 빠지는 걸 계산하는 겁니다. 가구는 빠집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가구는 좀 많이 빠져요. 나구는 좀 덜 빠지거든요. 근데 가구는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집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이게 빠진다라는 게 추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애들 빠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좋은 애들이 좀 많이 빠집니다. 추가는 다군이 짱입니다. 아시죠? 대신 점수는 잘 안 내려가요. 보통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다군 왕창 빠져나가잖아요. 해봤자 점수 확 안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빠져봤자 그 점수예요. 쭉 빠져봤자 또 그 점수고. 그런데 행운아들이 가끔 나타나죠. 그 행운아를 찾긴 힘듭니다. 이런 거죠. 90점대 애들이 왕창 몰려 있었는데 쭉쭉쭉쭉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틈새가 좀 벌어진 겁니다. 87점짜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이. 그러면 가운데가 비어있으니까 쭉 뺐더니 87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걔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나중에 이거 다 데이터 이제 뽑아보실 거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발표한 학교가 있고 발표 안 한 학교들이 있는데 요즘은 국가에서 이 사교육 있잖아요. 이걸 조금 낮추기 위해서 뭘 하냐면 대학교한테 오픈하라 그래요. 또한 수시 같은 경우는요. 학부모님들을 찾아가는 일명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어제 저희 전영대 팀장이 의정부 교육청 갔다 왔거든요. 그 간 이유가 뭐냐면 갔더니 거기 대학교들이 쫙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가서 생기부 갖고 상담하고 그렇게 요즘 많이 나와요. 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좀 줄이려고 하는데 어제 이건 그냥 방송에서 말하겠지만 전영대 팀장을 저희가 보냈을 때 상담하는 걸 다 녹음해 오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다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눈치를 봐요. 학교가 타 학교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대 애들이요 말을 못 해줘요. 어떻게 뽑고요, 뭐가 중요하 이런 얘기를 제대로 못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경희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희대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랍니다. 외대도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오픈은 못 하는 겁니다. 눈치 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보여줘야죠. 보여줄 거면. 아니 그러니까 상담을 해줄 거면 제대로 해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되게 막 보편적인 것만 설명해주고 끝나더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면 건대 같은 경우는 93에서 91인데 그 빠지는 거 계산을 좀 하는 겁니다. 가군이기 때문에. 가군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년 아직 대학교 배치 발표 안 났잖아요. 나긴 했는데요.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교가 어떻게 몰려있는지를 진짜 중요시 봅니다. 다군은 되게 높아요. 선생님들. 예전에는 다군에서 뭔가를 변수를 찾았는데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가군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다군은 학교가 몇 개 없어요. 제일 좋은 학교가 중앙대학교고요. 그 밑에 건대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분할 모집이 폐지됐습니다. 작년도 폐지됐지만 이제는 아예 없어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 200명 이상 뽑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경영학과나 이렇게 좀 아이들을 많이 뽑는 학과들은 분할을 했어요. 가군, 나군에다 배치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마저도 없어졌어요. 한 곳에 몇백 명이 모인다고요. 빵꾸 안 날까요? 요번에 최대 변수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인원 진짜 많은 과들 있잖아요. 잘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교 중에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있죠. 얘네들 연대, 고대 라인한테 뺏기거든요. 다 뺏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뺏겨요. 그 라인 잘 짜보셔야 됩니다. 특히 인원 많은 학과들. 그런 학과들은 쭉쭉 빠져나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라인을 나중에 짜셔야 되는데 가군 같은 경우는 건대고요. 나군은 국민대학교를 집어넣는데 국민대학교가 딱 이 점수입니다. 88점 애들이 가는 학교들. 그리고 하향시킨 게 동덕여대인데 동덕여대는요. 어떤 변수가 발생해도 합격합니다. 장담 안 한대. 그러니까 이게 하예요. 변수 계산 안 해도 되는 게 한 겁니다. 국민대는요. 변수 계산 해보면요. 떨어진 경우 있습니다. 가끔. 갑자기 미친 듯이 애들이 몰리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국민대로 몰리거나 이런 어떠한 변수가 하나라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대신 동덕여대는요. 어떤 변수가 발생해도 다 붙어요. 경쟁률 많아도 상관없어요. 왜? 점수 남아요. 그러니까 변수 계산을 안 해도 확실히 붙는 학교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그럽니다. 너무 낮추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정시는요,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보통 그런 얘기 하십니다. 작년 데이터 보고 집어넣으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작년 데이터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저는 보통 3년치 데이터 보거든요. 3년치 데이터가요, 바뀝니다. 심지어는 그런 거예요. 어떤, 단대를 얘기를 드릴게요. 단대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 83, 83 이러다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85예요. 넣었거든요. 그 다음요, 88. 그 떨어졌어요. 이런 변수가 발생한다니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올 줄 알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치 작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애들이 어떻게 들어올 줄 모르기 때문에 변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경쟁률 보고 그렇게 다 따졌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하대학교는요, 과감히 좀 낮추셔야 돼요. 88아이가 동덕여대 가면 짜증나죠. 솔직히 제가 생각해서 짜증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최대한 이 동덕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교를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근데 되게 안전하게 찾아주겠죠. 그래서 밑에를 볼게요. 위에보다 아래께 훨씬 잘 된 컨설팅입니다. 밑에 상은 숭실대입니다. 숭실대학교랑 건대랑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도찐, 개찐이에요. 거의 차이 없거든요, 점수차. 건대가 약간 높긴 하지만. 두 번째 자본학교가 광운대학교인데요. 광운대학교는 변수 발생하면 떨어지지만 들어갈 확률 되게 높아요.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단대는 88이면 100% 들어가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능덕보다는 단대가 나아요. 아무리 죽전가 있어도. 저는 여대 별로 안 좋아하고 여대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여대는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애들 컨설팅 할 때 저의 최종 보류가 여대예요. 이대 숙대 뺄게요. 이대랑 숙대 빼고요. 그 나머지 학교들 있잖아요. 성신여대나 뭐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이런 여대들은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여대 갈래? 혁계문 애들이 있습니다. 저 요거 나왔어요 하면서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허락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아예 인격을 존중해 주십시오. 저 요거예요. 저 여중 요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근데 이대는 좋아합니다. 아시죠?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옆에 연대가 있거든요. 그걸로 꼬십니다. 야, 옆에 연대 서강대 있어. 무슨 말 하는 거야. 거기 가서 놀아.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대 집어넣으시는 아이들한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대가 아무리 죽전 같다 하더라도 솔직히 단대가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여대 라인보다는 괜찮습니다. 성신여대보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단대가 아예 그렇게 보면. 그래서 라인을 짜실 때는 상중하를 짜시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짜시려면은요, 뭐가 있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대학교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있으십니까? 저 이거 모으는데 몇 년 걸렸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걷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대학을 다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특정 대학교를 몇 개 정해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균관대학교보다는 서강대학교를 잘합니다. 건대를 잘하고요. 국민대를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거기에 보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대학교로 소개해 주겠죠. 모르는 대학교보다는. 잘하는 학교를 해줘야지 더 확률이 높은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송중기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죽어도 정의는 송중기입니다. 하면 성대를 찾아줘야겠죠. 그때 찾아주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제가 잘하는 대학교, 저는 연대보다 고대를 더 많이 보내봤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고대가 더 많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연대가 고대보다 점수가 좀 높다라는 걸 해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어떠한 대학교를 여러 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군, 나군, 다군이 있으면 그 중에 대학교를 몇 개 뽑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정 대학교 몇 개만 딱 뽑아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꼭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서영진이 말하는 기초 분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대학군을 좀 보셔야 되고요. 어머, 안 갖고 왔네. 첫 번째는 대학군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가군, 나군, 다군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기업책을 갖고 온다는 것도 깜빡하고 안 갖고 왔네요. 항상 이럽니다. 그래서 가군에 어떤 학교들이 있고 나군에 어떤 학교가 있고 다군에 어떤 학교가 있는데 다군은 진짜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다군을 안 닦아요? 내가 만약 총장이면 전 100% 다군이거든요. 우리 과 다 다군으로 옮길 텐데 이상하게 다군을 잘 안 탑니다.
그래서 다구는 점수가 높습니다. 추가가 많이 일어납니다. 퍼센테이지 쭉쭉 빠지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확 폭망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봤더니 200%가 빠져가지고 점수가 확 내려갔는데요. 기적 같은 애가 하나 들어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컨설팅 하시면 안 됩니다. 3년치 데이터 가지고 보셨을 때 갑자기 확 낮아지잖아요. 그거는 그 학교 데이터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동국대학교가 신방과가 한번 확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정시에서. 그렇다고 그 데이터 가지고 컨설팅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그때 수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에 5등급이 경희대 갔대요. 5등급, 걔 서태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뭐가 있었겠죠. 정말 좋은 스펙이 있었거나 뭔가 경희대가 뽑을 만한 뭐가 있었겠죠. 애가 5등급인데 아무 공부도 못하는 애가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애가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제가 되게 직설적으로 좀 말을 많이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항상 막 애들이, 여학생들은 저랑 상담하다 보면은 정시 상담할 때 반 이상 웁니다. 왜 그러면 대학 레벨을 낮춰. 수시 때는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뇌를 너 갖고 오면 다시 상담해줄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뇌 갖고 와,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말이 안 통하면. 뇌가 없어, 너는. 그러고 나갈 때도 있고요. 애 눈앞에서 이렇게 성적표를 쭉 하고 찢은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여튼, 자극을 좀 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 들어갔대요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야, 우리 학교 작년에 5등급 경희대 보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난 미쳐버리겠는 거죠. 학교에서 또 그렇게 말해줬다니까. 그리고 생기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 진정 이 생기부 너 그거 말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라인 짜오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그 다음날 시무룩해져서 와요. 저 5는 그 5가 아니래요. 그래, 내가 어제 말한 그거야. 네가 이제 뇌를 넣어 갖고 왔구나.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대학군을 확인하실 때요, 어디에 많은 학교가 모여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위권 학교가 어디 모여 있는지 잘 보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누구냐면요, 첫 번째는 서울대겠죠. 서울대가 왜 중요하냐면요, 서울대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대학교들이 다 움직입니다. 서울대가 가군 가잖아요. 그러면 연대고대가 나군 탑니다. 서울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대가 서울대랑 맞짱을 뜹니다. 가군으로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서울대 애들이 이대를 안 눈다라는 겁니다. 그걸 캐치했겠죠, 자기네들도. 연대고대가 나군 가잖아요. 그러면 가군에 서강대, 성균관 이런 애들 붙기 시작합니다. 한양대 애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면 나군 쪽으로 중앙대, 경희대 애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대학교 기준을 삼을 때 중경외시, 이거 지금 대학 순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발음하기 편한 대로 말하는 겁니다. 중경외시 얘네들이 어느 군 탔는지 전 되게 중요시합니다. 얘네들이 만일 서강대와 같이 어떤 가군 라인을 타는 것들이 있잖아요. 분할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들은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에어컨을 올려드릴까요? 제가 별거를 다 합니다. 몇 도까지 올려드릴까요? 자, 보시면 왜 그러냐면요, 가군에 가장 좋은 학교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들부터 줄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어떤 학교가 있는데요, 그냥 말할게요. 인하대학교는요, 가군을 항상 타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이들이 위로 다 빠져나갑니다. 인천의 좋은 자원들은 다 서울로 가거든요, 요즘. 그러면은 밑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못 가기 때문에 인천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아이들이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인하대를, 가군을. 왜 그러면 좋은 학교가 다 가군 가 있으니까. 좋은 학교는 다 서울로 애들 갔을 거 아니에요, 백분이 높은 애들은. 그러니까 인하대학교가요, 생각보다 가군 탄 학과들이 점수가 진짜 높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2년 연속 폭망했어요, 지금. 앞에 7자 떴습니다. 2년 연속. 8자도 아닌 7자가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요, 제가 2번이나 보내봤거든요. 7자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라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인하되면 다군 탈 텐데 왜 가군을 고집하지? 이해가 안 가네. 다군 가면 점수 올라갈 텐데. 그걸로 재미 본 학교가 중앙대학교인 겁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이번에 대거다군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분할 모집이 안 되면 인원이 많은 군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줄 세우기를 해보세요. 학부모님 마음으로. 군으로 하지 마시고 중경회 시처럼 이렇게 쭉 줄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 쏠림 현상 같은 게 일어납니다. 또한 군이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냥 예를 하나 드릴게요. 좀 특정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컴퓨터 공학이나 이렇게 어떤 특정 학과 중에 가장 제가 재미를 보는 게 뭐냐면 한의학과입니다. 한의학과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옛날만큼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한의학과에 정말로 많이 집어넣는 학교가 상지대학교라고 아십니까? 상지대학교 원주에 있는데요. 거기에 한의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의학과가 어디가 있냐면 다군 타고 있어요. 걔는. 그런데 경희대랑 그 좋은 학교들이 좀 이렇게 좀 높은 학교 있잖아요. 경희대나 뭐 가천대학교나 세명대학교나 원광대학교 같은 게 다 간화군에 있습니다. 다 간화군에 있어요. 다군에 딱 학교 2개 있습니다. 동국대랑 상지대학교. 근데 동국대는 아시죠? 경주에 있는 거. 그리고 상지대학교인데 동국대 경주의 한의학과는 그냥 동국대예요. 아시죠? 경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상지대학교가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요. 좋은 아이들은 다 저쪽으로 빠집니다. 간화군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군의 좋은 아이는 선생님 동대 놓으시겠습니까? 상지대 놓으시겠습니까? 점수가 좀 되는데 그겁니다. 다 동대 갑니다. 그래서 상지대학교가 폭망하게 그러니까 좀 내려왔어요. 점수가.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방송에다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상지대학교 점수 100%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걔네가 재작년에 102점이었거든요. 걔네는 100분위가 100점이 넘어갑니다. 가산점이 있어서. 102점이었는데 그 해에 98인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게 표준점, 그러니까 평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내려갔겠죠. 왜 그러냐면 추가 합격이 다군이다 보니까 200명씩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군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다군의 특수 케이스고요. 보통 가군 갖고 많이 하시면 되게 안정적으로 대학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가군에 좋은 학교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대학교가 많네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군에 많네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위대학교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가군에 아무리 많아봤자 좋은 뭐 서성한 중경예시가 만약에 나군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군이 밑에가 빵꾸가 나거나 아니면 그 바로 밑에 라인에 가군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런 걸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군 형성은 2개입니다. 나군에 좋은 학교가 있다. 가군에 좋은 학교가 있다고 할게요. 그냥 현실이 그러니까. 가군에 좋은 학교가 있으면 안정대학은 어디에서 찾으시냐면 가군에서 찾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면 그 밑에 대학교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점수가 좀 낮습니다. 얘네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2번째는 그러면 나군에서는 좀 높여도 되겠죠. 왜? 가군으로 빠져나갈 걸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다군 갖고 뭘 하지 마세요. 다군 갖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군은 예전에 제가 가나다군은 우리 예전에 컨쇼가요. 컨설턴트가 3명 있었어요. 그래서 가군은 누가 하고 나군은 누가 하고 다군은 제가 했는데요. 이젠 다군 잘 안 합니다. 제가 가군 하지. 그리고 방송에서 다군 했던 거지 가군 분석 제일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왜 그러면 가군에서 가장 많은 변수가 일어나고 안정권 대학 찾기 최고는 제가 생각했을 땐 가군입니다. 이거 진짜 전적인 제 생각입니다. 2번째는 반영 과목 및 내신 반영 비율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내신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논술보다도 더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 100도 되게 많고요. 좀 들어간다 안 돼요? 안 들어갑니다. 그 계산해보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영 과목은 4과목 들어가는 학교 있고요. 3과목 들어가는 학교 있습니다. 3과목 들어가는 학교는 대학 레벨이 조금 낮겠죠. 그리고 탐구가 하나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2개 다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데 보통 부모님이나 저희들이 선호하는 학교들은 4과목에 표준 점수 쓰고 변환 점수 써서 100분이, 그러니까 탐구가 2과목 평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 반영돼요. 그리고 외국어. 제2외국어랑 한문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학교 대표적인 게 뭐 외대 이런 학교들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2015, 16년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할 거 되게 많으시죠, 갑자기. 왜 그러냐면 입시가 바뀌거든요. 입시가 바뀌면 작년 데이터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솔직히 이번 년은 작년 데이터 너무 믿지 마십시오. 분할 모집이 폐지됐다라는 거 군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작년 데이터가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컨설턴트들은 얘기하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그렇게 막 움직이고 그러면 작년 데이터가 다 소멸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 기준으로 어느 정도 잡으셔도 돼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요, 그걸 보고 놉니다. 박람회 가거나 정시하잖아요. 학교에 상담해 보십시오. 다 몇 년치 데이터 걔네들이 종합해 갖고 알려줘요. 우리 작년에는요, 뭐 해봤더니 변환 점수 다 했더니 우리는 뭐 한 95점 정도 나오면은 안정권인데 우리 아이는 96이니까 지원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학교나 사람들이 기준을 삼는 게 작년, 재작년 데이터들이에요. 그런데 군이 움직였다고 확 바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어떠한 기준선은 바뀌지 않아요. 대신 표본 오차가 바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대신 경쟁률이 생기거나 인원이 감소되면 그 점수는 좀 변합니다. 그건 계산하셔야 돼요. 인원이 줄면 100% 올라가거든요. 경쟁률 올라가잖아요. 폭망하고 올라갑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계산하셔야겠지만 어떠한 기준이 뭐 군이 움직였다고? 어떠한 입시 제도의 반영 비율이 변했다고? 아니에요.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결국은. 제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전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대신 딱 이번 년까지만. 다음 년은 완전 반환. 다음 년은 다 없어집니다.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정말. 다음 년은요, 정말 2018년은 어떠한 기준선도 없습니다. 영어 때문에.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아마 아무 기준선도 없어질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기준선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여태까지 모아놓은 데이터가. 정말. 또한 대학 입학 인원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작년이랑 한 2년치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원이 만일 이런 겁니다. 작년보다 늘었잖아요? 그러면 점수 좀 내려갑니다. 경쟁률 변화만 크지 않다라면. 그래서 저는 저희 조교나 전형기 팀장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인원 변한 거 다 체크해 오라고. 그러니까 내려간 거, 올라간 거 다 체크해 오라고. 그런데 빨간색으로 한 거는 많이 내려간 거고요. 파란색으로 한 거는 진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진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점수 내려갑니다. 늘어났다라는 거. 보통 그렇게 많이 계산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한 2015년부터는 대학 입시 결과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15년 거, 14년 거 아니죠. 15년, 16년 거 보통 더 앞으로 가지 마십시오. 뭐 3년, 4년치 필요 없습니다. 1, 2년치만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앞에 거는 다 버리셔도 되고요. 15년, 16년 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균점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인원 변화 같은 걸 한번 봐보세요. 만일 A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15년에 10명 뽑았는데 16년에 8명 뽑았을 때 점수 움직인 거 보세요. 경쟁률이랑. 그러면 이번 년에 만일 8명 뽑는데 경쟁률 비슷하면 작년이랑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좀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인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점수는 내려가요. 작년에 제가 2년 전에 뭘로 아이를 대학 보낸 적이 있냐면 4등급대 아이였는데요. 걔를 4.8등급이었는데 4.8이면 단국대학교 건축 절대 못 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내냐면요. 인원을 얘네가 갑자기 확 늘렸어요. 미쳤는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수시 인원 넘어온 아이들이랑 해갖고 확 늘렸더라고요. 한 10몇 명을 늘렸길래 계산해 봤더니 점수가 확 떨어질 것 같아서 걷다 넣었는데 문 닫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추가 몇 번 안 떠갖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원 체크 되게 중요합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경쟁률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날 경쟁률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거 체크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정현대 팀장님 잠깐 꺼주세요. 이거 좀. 마지막 날 경쟁률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왜 그걸 설명해 드리냐면 경쟁률은 되게 민감합니다. 경쟁률은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대신 마지막 날 경쟁률은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인원이 적은 학과들 있잖아요. 이거는 좀 리스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있습니다. 완전 폭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과들이 있어요. 뭐 3명, 4명 이렇게 뽑는 과들 있잖아요. 경쟁률 어마어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못 늡니다. 겁나서.
몇 명 안 들어도 경쟁률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좀,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좀 중하위권 대학교들 있잖아요. 걔네들 중에 인원이 조금 많이 준 학과들은 경쟁률 움직이는 거 한번 잘 봐보세요. 잘 못 늡니다. 첫날에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 확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벌써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그걸 잘 못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경쟁률 체크하실 때 좀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추가로 빠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낮다라는 건 추가에 빠졌을 때 우리 아이가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리스크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폭망하실 수도 있어요. 막판에 확 몰리면 아 하고 망하시는 겁니다. 대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 체크랑 인원 체크 같은 걸 꼭 하셔야 되고요. 또한 그러면 대학 라인 형성하실 때 보통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냐고. 저도 똑같습니다. 선생님들이랑 똑같아요. 솔직히.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대교협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대교협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입시 요강을 올려놨습니다. 제일 먼저 올려놔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대성학원이나 이런 학원에서 이만한 두께로 정시 책 만들잖아요, 걔네. 뭐 정시 요강 해갖고 이만해갖고 학원에 가시면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장식용으로. 그거 얘 갖고 만드는 거예요, 대교협. 대교협에 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다가 자기네 데이터를 좀 집어넣은 것 뿐이지 기본 틀은 대교협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교협 거를 다 뽑습니다. 처음에 딱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어머? 너무 많은데? 그게 한 1000여 장 됩니다. 다 뽑으시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두께가. 그래서 그거를 지역별로 나눠서 다 제본을 떠요. 그 다음에 들고 다니는데요. 저도 그거 다 들고 다니면서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대학교가 너무 많잖아요. 그 대학교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갖고 입시요강을 다 뽑아보실 수가 없으세요. 또한 어떠한 특이하게 전형이 만들어진 거나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를 대학교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실 수가 없으세요. 이건 뭐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들어가면 그게 다 돼 있어요. 그걸 봅니다, 전. 그걸 한번 싹 훑어봐요. 대학교 하나하나를. 뭐 변한 건 없나? 뭐 특이한 걸 다시 만들지 않았나 얘네가? 뭐 과학 특기자 막 이런 거를 만들지 않았나? 특별 전형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걸 한번 싹 봅니다. 싹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학교는 다 접어놓겠죠. 그리고 보다가 특정 학교들이나 눈에 띄는 뭔가가 있으면 접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접어놓은 대학교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교협을 다 보셨다라면 이제 미시적 관점으로 그 학교 하나하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뽑으려니까 일이시죠. 그냥 압니다. 저희는 다 뽑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수시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박람회 가는 겁니다. 박람회 가잖아요. 책을 다 공짜로 줍니다. 그것도 칼라로, 책으로. 그래서 조교들이랑 가거든요. 조교들이랑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룹마라 그러니까 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박스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요. 2권씩 수고해 옵니다. 2권씩. 저는 음료수 마시고 있죠, 밖에서. 조교들이 쫙 들어가서 막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참 이상한 애들이겠죠. 갑자기 애들이 들어오더니 막 수고하더니 나가요. 그거 저희 집에 오거든요. 책 가지러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 하죠. 돌다가 볼펜들이랑 이런 거 되게 많거든? 그것도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 왜 그러면 1년치 볼펜을 거기서 얻어오거든요. 제 볼펜 보시면요. 이게 볼펜 보시면 여기 다 대학교 이름 써져 있습니다. 뭐 서강대학교 아니면 뭐 덕성여대 다 거기서 들고 온 겁니다. 박람회 가고. 그래서 이렇게 1년치를 수고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가져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학교 들어가셔서 다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대기업 사이트를 보셨으면 미시적으로 보시면서 또 보셔야 될 게 그 학교에 입시 결과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위권 대학교는 보통 입시 결과 잘 오픈 안 하는데 요즘 오픈하는 학교들이 몇 개씩 생기고 있어요. 경희대학교도 오픈 안 했었는데 요즘 오픈합니다. 한양대학교도 한양대학교는 원래 오픈했었어요. 그런데 한양대학교 점수는 너무 믿지 마십시오. 좀 안 맞더라고요. 해봤는데.
그래서 정시 모집 요강을 다 뽑으셔야 되고요. 각 대학교의 정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서 우리한테 유리한 걸 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대학교를 정하셨으면 제대로 분석하세요. 그냥 그 학교에다 집어넣으실 생각하고 전체 학교를 다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특정 대학교 상중하 짜셔갖고 상에 뭐 한 4개 대학교, 중에 한 4개 대학교, 하에 4개 대학교 정도 하셔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입시 요강도 다 뽑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뭐 변한 거 없나. 완전 변했잖아요.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아우, 그 학교는 못 놉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전 변할 거거든요. 전 그럼 버립니다. 왜? 다른 학교도 많잖아요. 다른 학교 찾으면 되죠. 더 좋은 학교로. 분석하기 편한 학교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셔야 될 게 빠졌는데, 이거 라인 형성하실 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중하 라인을 짜셔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전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0점대 초반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거 쭉 쓰시면 돼요. 학과를.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드리질 못해요. 컨쇼가 갖고 있긴 한데 왜 못 드리냐면 원망 들을까 봐 그래요. 아, 하나도 안 맞아요 라고 원망하실까 봐. 그래서 안 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상중하 라인 짜기가 진짜 좋으십니다. 보통 컨설턴트나 그 학교사,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 못 짜세요. 상중하 짜시는 걸. 생각보다. 짜오라 그러면 다 상하하 아니면 뭐 상상중 이렇게 많이 짜오시지 상중하는 잘 못 짜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를 얼마큼 높이냐가 진짜 컨설팅인 것 같습니다. 상은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차주, 예전에 저 컨설팅 처음 했을 때는 상을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그 상에서 어떻게든 막 조금 더 올려가지고, 와, 저 선생님은 대박이야 막 이런 게 막 소문이 나면은 내가 정말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겠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걸 알거든요. 제가 안 돼, 그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컨설턴트 중에, 이건 뭐 컨설턴트를 까는 건 아니지만 수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해줄게. 나 다 보내봤어. 어머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0명 중에 9명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말 못해요. 뭘 보지도 않고 전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기부를 분석을 안 했는데 어떻게 걔가 무슨 대학 갈지 어떻게 알아요? 저 진짜 잘합니다? 아니에요. 대학 레벨? 저 서울대 연대 진짜 많이 보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다 분석하시고, 그리고 어머님과의 전쟁을 한번 치르셔야 돼요. 하 짤 때.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2017년 정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군 형성하는 거랑,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거나 뭐 배치표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다 따져보시고 다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입학처 있잖아요. 입학처 전화하십시오. 진짜 친절합니다. 입학처에서 정말로, 저는 심지어는 뭐 전화하는 줄 아십니까? 그 대학교 아이들이요, 걔네 변환 점수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를 자기네만의 점수로 환산해요. 그 계산법이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보통 대학교가 그거를 프로그램을 올려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집어넣은 다음에 누르면 점수 뜨거든요. 그런데 안 올려준 학교도 있어요.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그러면 저는 과감히 전화합니다. 계산해달라고. 계산 못하겠다고. 그래서 변환 점수 좀, 그러니까 대학교 변환 점수 좀 계산해주세요. 그러면 예, 불러주세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불러주면 딱 말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 몇 개 더 하죠. 이 정도 점수면 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디 정도 하면은 걔네들이 대략적인 건 알려주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어머님들, 학생 여러분들, 진짜 고대 있죠.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뭐 특이한 걸 다시 만들지 않았나 얘네가 무슨 뭐 과학 특기자 막 이런 거를 만들지 않았나 특별 전형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걸 한번 싹 봅니다. 싹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학교는 다 접어놓겠죠. 그리고 보다가 특정 학교들이나 눈에 띄는 뭔가가 있으면 접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접어놓은 대학교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기업을 다 보셨다라면 이제 미시적 관점으로 그 학교 하나하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뽑으려니까 일이시죠. 그냥 압니다. 저희는 다 뽑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수시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박람회 가는 겁니다. 박람회 가잖아요. 책을 다 공짜로 줍니다. 그것도 칼라로 책으로. 그래서 조교들이랑 가거든요. 조교들이랑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룹마라고 이거 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박스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요. 2권씩 수고해옵니다. 2권씩. 저는 음료수 마시고 있죠. 밖에서. 조교들이 쫙 들어가서 막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참 이상한 애들이겠죠. 갑자기 애들이 들어오더니 막 수고하더니 나가요. 그거 저희 집에 오거든요. 책 가지러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 하죠. 돌다가 볼펜들이랑 이런 거 되게 많거든? 그것도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 왜 그러면 1년치 볼펜을 거기서 얻어오거든요. 제 볼펜 보시면요. 이게 볼펜 보시면 여기 다 대학교 이름 써져 있습니다. 뭐 서강대학교 아니면 뭐 덕성여대 다 거기서 들고 온 겁니다. 박람회 가고 그래서 이렇게 1년치를 수거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가져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학교 들어가셔서 다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대기업 사이트를 보셨으면 미시적으로 보시면서 또 보셔야 될 게 그 학교에 입시 결과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위권 대학교는 보통 입시 결과 잘 오픈 안 하는데 요즘 오픈하는 학교들이 몇 개씩 생기고 있어요. 경희대학교도 오픈 안 했었는데 요즘 오픈합니다. 한양대학교도 한양대학교는 원래 오픈했었어요. 그런데 한양대학교 점수는 너무 믿지 마십시오. 좀 안 맞더라고요. 해봤는데. 그래서 정시 모집 요강을 다 뽑으셔야 되고요. 각 대학교의 정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서 우리한테 유리한 걸 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대학교를 정하셨으면 제대로 분석하세요. 그냥 그 학교에다 집어넣으실 생각하고 전체 학교를 다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특정 대학교 상중하 짜셔갖고 상에 뭐 한 4개 대학교, 중에 한 4개 대학교, 하에 4개 대학교 정도 하셔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입시 요강도 다 뽑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뭐 변한 거 없나. 완전 변했잖아요.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그 학교는 못 넣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전 변할 거거든요. 전 그럼 버립니다. 왜? 다른 학교도 많잖아요. 다른 학교 찾으면 되죠. 더 좋은 학교로. 분석하기 편한 학교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세세하게 봐줘야 될 게 많은 거지 뭔가를 막 마법을 부리지 못합니다. 솔직히. 대학 레벨을 확 올려주지 못해요. 수시는. 그냥 생기부 분석해가지고 그 생기부 라인 짜주고 그러니까 막 손은 많이 가요. 손은 많이 가는데 어느 정도 대학 레벨은 정해놓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생기부가 나오면 이 정도 대학이 되겠다라는 거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해주는 거고 우리 애는 넌 생기부가 쓰레기구나. 너는 논술 강사 소개시켜주거나 이과인데 수학을 되게 잘하네. 그러면 너 수학논술 할래? 하고 꼬십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우리 육직 우리 폭망했네. 정시에 올인할까? 하고 그거밖에 안 해주거든요. 대신 정시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는 변수가 진짜 많아요. 제가 여태까지 컨설팅을 하면서 솔직히 수시할 때보다요 정시할 때 눈이 더 반짝반짝거립니다. 왜 그러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저는 이걸. 왜 그러냐면 가군다군이 막 움직이고요. 인원이 바뀌고 또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입니다. 아십니까? 이걸 일명 제가 뭐라 그러냐면 타짜들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섰다 아십니까? 타짜 보셨습니까? 밑장 빼기? 그거 보시면 펜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적표가. 내 성적표와 우리 선생님 성적표와 우리 아이의 성적표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여줘요. 그리고 지원이 시작됩니다. 일명 눈치작전이라는 게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눈치작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 대학교가 발표한 점수들이에요. 그걸 보고 넣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대로 뽑힐까요?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딱 그 숫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밑으로 얼마큼 내려갈지 모르거든요. 그게 라인 형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작전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컴퓨터에다가 지원하는데 눈치작전을 합니다. 저도 하거든요.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경쟁률 보는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 변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못 가는 대학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 밑에 추가 합격을 막 계산해가지고. 추합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인원 대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 좀 이따가 그건 카메라 끄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지원할 건데요. 보통 지원하는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중합니다. 저희 컨쇼는 이거 못 지키면, 저희 컨설턴트들, 저희 이제 직원들이요, 컨설턴트들이 제가 그래도 대표다 보니까 결제를 해야지 나가거든요. 그런데 상중하러 안 짜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빨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가 하를 안 오네.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가서 싸우라고. 아니면 하지 마. 그러니까 무조건 짜오라고 합니다. 학부모 꼬시라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학부모님이 나중에 배신을 하세요. 요걸 안 넣으세요. 딴 걸 넣어놓고 저희한테 넣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 떨어지면 그때 말해주세요. 왜 떨어졌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왜 그러면 가군에서 가장 많은 변수가 일어나고 안정권 대학 찾기 최고는 제가 생각했을 땐 가군입니다. 이거 진짜 전적인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반영 과목 및 내신 반영 비율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내신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논술보다도 더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 100도 되게 많고요. 좀 들어간다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그 계산해보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영 과목은 4과목 들어가는 학교 있고요. 3과목 들어가는 학교 있습니다. 3과목 들어가는 학교는 대학 레벨이 조금 낮겠죠. 그리고 탐구가 하나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2개 다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데 보통 부모님이나 저희들이 선호하는 학교들은 4과목에 표준 점수 쓰고 변환 점수 써서 100분이, 그러니까 탐구가 2과목 평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 반영돼요. 그리고 외국어. 제2외국어랑 한문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학교 대표적인 게 뭐 외대 이런 학교들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2015, 16년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할 거 되게 많으시죠, 갑자기. 왜 그러냐면 입시가 바뀌거든요. 입시가 바뀌면 작년 데이터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솔직히 이번 년은 작년 데이터 너무 믿지 마십시오. 분할 모집이 폐지됐다라는 거, 군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작년 데이터가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컨설턴트들은 얘기하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그렇게 막 움직이고 그러면 작년 데이터가 다 소멸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 기준으로 어느 정도 잡으셔도 돼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요, 그걸 보고 놉니다. 박람회 가거나 정시하잖아요. 학교에 상담해 보십시오. 다 몇 년치 데이터 걔네들이 종합해갖고 알려줘요. 우리 작년에는요, 뭐 해봤더니 변환 점수 다 했더니 우리는 뭐 한 95점 정도 나오면은 안정권인데 우리 아이는 96이니까 지원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학교나 사람들이 기준을 삼는 게 재작년 데이터들이에요. 그런데 군이 움직였다고 확 바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어떠한 기준서는 바뀌지 않아요. 대신 표본 오차가 바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대신 경쟁률이 생기거나 인원이 감소되면 그 점수는 좀 변합니다. 그건 계산하셔야 돼요. 인원이 줄면 100% 올라가거든요. 경쟁률 올라가잖아요. 폭망하고 올라갑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계산하셔야겠지만 어떠한 기준이 군이 움직였다고? 어떠한 입시 제도의 반영 비율이 변했다고? 아니에요.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결국은. 제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전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대신 딱 이번 년까지만. 내가 하나 있습니다. 정교 라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연대고대에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한 겁니다. 연대고대 가겠다고. 그런데 아이가 정시 공부를 해서 갖고 왔는데 113, 11 찍어왔거든요. 그렇다고 국어는 만점이고요. 그런데 3이 영어예요. 근데 작년에 영어 쉬웠잖아요. 그런 바람에 100분위가 확 내려갔는데 그거를 어디 넣냐면요. 제가 걔한테 분명 그랬거든요. 연대 놓지 말고 고대 놓으라고. 고대가 더 확률이 높다고. 근데 원래 제 조교들은 저 닮아갖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저 몰래 연대 놓았더라고요. 나중에 걸렸거든요. 다 떨어져갖고. 왜 그러냐면 걔랑 비슷한 표준 점수 아이를 고대를 넣었는데 걔는 붙었거든요. 예비 5번으로. 그러니까 저는 걔가 당연히 붙을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졌길래 물어봤어요. 이상하다? 왜 떨어졌지? 했더니 사실대로 말하더라고요. 소주 한잔 하면서 쌤, 연대 넣었어요. 제가 진짜 걔가 새우로 맞았거든요. 그날. 안주 튀김 새우로 제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학교 라인을 짜는데 그 아이가 12311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연대 떨어지고 성대도 떨어졌어요. 되게 높은 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영어 하나 내려가고 그 개작살 난 거예요. 그게 무수능이거든요. 그런 바람에 대학 레벨이 진짜 많이 올라간 겁니다. 만일 수학이 문과인데 수학이 3이었으면 걔는 성대 갔을 겁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대신 이과 짱이시잖아요. 이과는 수학 못하면 대학 못 가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근데 걔가 지금 중앙대 다니잖아요. 다군에서 제일 높은 대학교가 중앙대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다군 안 넣었거든요. 간화군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중앙대로 복귀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시는데 삼수를 하겠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군대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넌 안 된다고 영어 때문에. 왜 그러면 그 친구가 처음에도 영어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또 재수해도 영어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점수 올리는 게 쉽지 않다니까 선생님들. 그 정도로 높습니다. 또한 퍼센테이지 계산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반영했을 때 나중에 계산해보세요. 40%와 20%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거든요. 10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88점이면 저는 건대를 잡아옵니다. 보통 상을. 건대는 보통 한 94점에서 91점 사이에 왔다 갔다 거립니다. 아이들 점수대로 보면. 보통 보편적인 학과를 보면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빼겠습니다. 걔네도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93에서 91 정도면 점수 모자릅니다. 그죠? 그런데 뭘로 계산하냐면요. 빠지는 걸 계산하는 겁니다. 가구는 빠집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가구는 좀 많이 빠져요. 나구는 좀 덜 빠지거든요. 근데 가구는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집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이게 빠진다라는 게 추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애들 빠지는 거 말하는 거. 죄송해요. 좋은 애들이 좀 많이 빠집니다. 추가는 다군이 짱입니다. 아시죠? 대신 점수는 잘 안 내려가요. 보통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다군 왕창왕에서는 학교 하나하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서영진 전거 아시죠? 자, 서영진 컨설턴트의 대학 순위인데요. 이 순위를 왜 보여드리냐면 최소한 어머님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이제 다 컨설턴트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컨설팅에 관심 있는 우리 강사님들 대학은요 순위가 없습니다. 군이 있을 뿐이지. 이제는 대학을 순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군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중경외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성한 중경외시 그런 말은 없는 겁니다. 컨설턴트는. 어머님들은 아직도 그런 말 쓰시죠. 그거는 옛날 학력고사 세대분들이 쓰던 말이에요. 학력고사는 하나의 카드를 집어넣기 때문에 대학을 서열화 시켜놨었습니다. 서울대 못 넣는 애들이 연대고대 넣었었고 연대고대 못 넣는 아이들이 성균관이나 서강대나 서강대나 이화여대 같은 데 넣었었다고요. 그때는 성균관대학교가 좀 낮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6장의 카드의 수시와 3장의 정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원이 이제는 좀 상향돼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저희 전에 찍은 방송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아무런 대학교 레벨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의 군 형성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고대, 서울대가 솔직히 좀 짱이긴 한데요. 워낙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에레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오빠가 잘생겼는데 서울대 마크 있는 파일을 들고 있는데 만일 그 아이가 정시로 들어갔잖아? 너는 정말 되게 희귀한 아이를 만난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 수시 정시로 인원 몇 명 안 뽑거든요. 그 중에 0.01% 애들인 거예요. 걔를 만난 거죠, 걔가. 왜? 어차피 서울대가 전체가 0.8% 뽑아요. 전체 인원에서. 그 중에 정시로 들어간 아이는 더 없거든요. 얼마나 신기한 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길을 뽑아 먹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 정도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정시 인원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수능 때문에 그래요. 수능을 믿지 않는 거죠, 이제 대학이. 워낙 시험 문제가 쉽다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 2017년은 영어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국어는 지금 폭망했잖아요. 애들 6월 모의고사 보고 문제 유형 패턴 다 바꿨더니 애들이 폭망하셨더라고요. 80 몇 점이 1등급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다 도찐 개찐이에요. 점수차 벌어지실 것 같죠? 안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서강대가 제일 높고 성균관이고 한양대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수대 진짜 중요. 이거는 정말로 전적인 저 개인적인 데이터 갖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평균 데이터 갖고 한 겁니다. 그 학교. 그렇기 때문에 학과마다 다릅니다. 선생님들 건대가요. 수의학과 있죠. 걔네 대빵 높습니다. 걔네 거의 고대급이에요. 그러니까 학과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대학 라인을 보여드리려고 짜온 거지 학과마다 다르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자, 어떤 아이가 있다가 하겠습니다. 학생인데요. 여학생이고요. 백분위가 한 88점 정도가 나왔다 하면 백분위 88점이면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정시 보내는 데 있어서 90점대 타면 좋긴 한데 그리고 좀 하나 아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가 되게 많이 상향됐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솔직히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과인데요. 문과 영어 못하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작년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제 조교 중에 중앙대학교 산업보안과를 다니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정교 라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연대고대에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한 겁니다. 연대고대 가겠다고. 그런데 아이가 정시 공부를 해서 갖고 왔는데 11311 찍어왔거든요. 그렇다고 국어는 만점이고요. 그런데 3이 영어예요. 근데 작년에 영어 쉬웠잖아요. 그런 바람에 백분위가 확 내려갔는데 그거를 어디 넣냐면요. 제가 걔한테 분명 그랬거든요. 연대 놓지 말고 고대 놓으라고. 고대가 더 확률이 높다고. 근데 원래 제 조교들은 저 닮아갖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저 몰래 연대 놓았더라고요. 나중에 걸렸거든요. 다 떨어져갖고. 왜 그러냐면 걔랑 비슷한 표준 점수 아이를 고대를 넣었는데 걔는 붙었거든요. 예비 5번으로. 그러니까 저는 걔가 당연히 붙을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졌길래 물어봤어요. 이상하다? 왜 떨어졌지? 했더니 사실대로 말하더라고요. 소주 한잔 하면서 쌤 연대 넣었어요. 제가 진짜 걔가 새우로 맞았거든요. 그날 안주 튀김 새우로 제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학교 라인을 짜는데 그 아이가 11311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연대 떨어지고 성대도 떨어졌어요. 되게 높은 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영어 하나 내려가고 그 개작살 난 거예요. 그게 무수능이거든요. 그런 바람에 대학 레벨이 진짜 많이 올라간 겁니다. 만일 수학이 문과인데 수학이 3이었으면 걔는 성대 갔을 겁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대신 이과 짱이시잖아요. 이과는 수학 못하면 대학 못 가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근데 걔가 지금 중앙대 다니잖아요. 다군에서 제일 높은 대학교가 중앙대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다군 안 넣었거든요. 간화군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중앙대로 복귀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시는데 삼수를 하겠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군대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넌 안 된다고 영어 때문에. 왜 그러면 그 친구가 처음에도 영어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또 재수해도 영어 때문에 문제가 돼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나눠줍니다. 아시죠? M모사와 D모사와 하여튼 유명한 사들은 그거 다 만듭니다. 그거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용입니다. 첫 번째는 홍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학원에 장식하시라고. 이렇게 붙여놓으시라고. 장식하시면 이쁘거든요. 그게 잘만 붙이시면. 테이프로 붙이면 안 이쁜데요. 자석 갖고 붙이면 이쁩니다. 그러니까 장식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시박람회를 원래 잘 안 다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메가에서 하는 박람회 가봤는데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줄이요 몇 킬로로 서 있습니다. 제가 되게 늦게 갔거든요. 빨리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2층 상당 꼭대기 국탱이 앉았거든요. 늦게 가갖고. 그런데 깜짝 놀란 걸 본 게 뭐냐면 가면은 첫 번째 시간은 뭐 하냐면요. 배치표 보는 거를 해주거든요. 배치표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 와, 근데 위에서 보잖아요. 군무 아시죠? 다 같이 움직이는 거. 배치표 뒤로 넘기십시오 하고 확 넘어가는데 수만 명이 넘어가는데요. 저 그걸 찍어 왔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필요한 시간이에요. 배치표는 장식용이라니까요. 보지 마세요. 배치표는 진짜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배치표예요. 학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딱 그것만 보시는 거지. 그 밑에 막 점수들 있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솔직히 그게 맞으면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그잖아요. 그냥 그거 보고 넣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교는 대학교 나름대로의 뽑는 기준이 다릅니다. 매년 바꾸고요. 다르기 때문에 인원도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의 기준선을 정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걷다가 경쟁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경쟁률 들어오는 걸로 또 확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치표는 말 그대로 장식용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배치표를 보고 뭘 하지 마십시오. 특히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학교에서요. 가끔 선생님들이 배치표 보고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애들한테 말합니다. 박차고 일어나라고. 들을 게 없다고. 왜 그러면 배치표는 말 그대로 장식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치표는 그냥 보지 마세요. 버리세요 그냥. 저 배치표 어디다 쓰냐면요. 학원 장식용으로 씁니다. 학부모님들 왔을 때. 아니면 그거 하긴 좋아요. 가군, 나군, 다군 어떻게 뿌려져 있는지 그거 보긴 참 편합니다. 배치표 보고. 그거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배치표는 제발 보지 마십시오. 배치표 버리시고요. 우리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 제발 배치표 좀 보지 마세요. 자, 그러시면 정시는 진짜 마법과 같습니다. 수시보다 정시가 더 재밌습니다. 솔직히 컨설팅 하다 보면.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참 이상한 애들이겠죠. 갑자기 애들이 들어오더니 막 수고하더니 나가요. 그거 저희 집에 오거든요. 책 가지러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 하죠. 돌다가 볼펜들이랑 이런 거 되게 많거든? 그것도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 왜 그러면 1년치 볼펜을 거기서 얻어오거든요. 제 볼펜 보시면요. 이게 볼펜 보시면 여기 다 대학교 이름 써져 있습니다. 뭐 서강대학교 아니면 뭐 덕성여대 다 거기서 들고 온 겁니다. 박람회 가고 그래서 이렇게 1년치를 수거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가져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학교 들어가셔서 다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대기업 사이트를 보셨으면 미시적으로 보시면서 또 보셔야 될 게 그 학교에 입시 결과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위권 대학교는 보통 입시 결과 잘 오픈 안 하는데 요즘 오픈하는 학교들이 몇 개씩 생기고 있어요. 경희대학교도 오픈 안 했었는데 요즘 오픈합니다. 한양대학교도 한양대학교는 원래 오픈했었어요. 그런데 한양대학교 점수는 너무 믿지 마십시오. 좀 안 맞더라고요. 해봤는데. 그래서 정시 모집 요강을 다 뽑으셔야 되고요. 각 대학교의 정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서 우리한테 유리한 걸 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대학교를 정하셨으면 제대로 분석하세요. 그냥 그 학교에다 집어넣으실 생각하고 전체 학교를 다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특정 대학교 상중하 짜셔갖고 상에 뭐 한 4개 대학교, 중에 한 4개 대학교, 하에 4개 대학교 정도 하셔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입시 요강도 다 뽑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뭐 변한 거 없나. 완전 변했잖아요.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그 학교는 못 넣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전 변할 거거든요. 전 그럼 버립니다. 왜? 다른 학교도 많잖아요. 다른 학교 찾으면 되죠. 더 좋은 학교로. 분석하기 편한 학교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셔야 될 게 빠졌는데 이거 라인 형성하실 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중하 라인을 짜셔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전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0점대 초반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쭉 쓰시면 돼요. 학과를.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드리질 못해요. 컨쇼가 갖고 있긴 한데 왜 못 드리냐면 원망 들을까 봐 그래요. 하나도 안 맞아요 라고 원망하실까 봐 그래서 안 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상중하 라인 짜기가 진짜 좋으십니다. 보통 컨설턴트나 그 학교사,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 못 짜세요. 상중하 짜시는 걸. 생각보다. 짜오라 그러면 다 상하하 아니면 뭐 상상중 이렇게 많이 짜오시지 상중하는 잘 못 짜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를 얼마큼 높이냐가 진짜 컨설팅인 것 같습니다. 상은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차주 예전에 선생님 우리 학교에 5등급이 경희대 갔대요. 5등급 걔 서태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뭔가 있었겠죠. 정말 좋은 스펙이 있었거나 뭔가 경희대가 뽑을 만한 뭔가 있었겠죠. 애가 5등급인데 아무 공부도 못하는 애가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애가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제가 되게 직설적으로 좀 말을 많이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항상 막 애들이 여학생들은 저랑 상담하다 보면은 정시 상담할 때 반 이상 웁니다. 왜 그럼 대학 레벨을 낮춰? 수시 때는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뇌를 너 갖고 오면 다시 상담해줄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뇌 갖고 와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말이 안 통하면 뇌가 없어 너는 그러고 나갈 때도 있고요. 애 눈앞에서 이렇게 성적표를 쭉 하고 찢은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여튼 자극을 좀 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들어갔대요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야, 우리 학교 작년에 5등급 경희대 보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난 미쳐버리겠는 거죠. 학교에서 또 그렇게 말해줬다니까. 그리고 생기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 진정 이 생기부 너 그거 말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라인 짜오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그 다음날 시무룩해져서 와요. 저 오는 그거가 아니래요. 그래, 내가 어제 말한 그거야. 아, 네가 이제 뇌를 넣어갖고 왔구나.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대학군을 확인하실 때요, 어디에 많은 학교가 모여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위권 학교가 어디 모여있는지 잘 보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누구냐면요, 첫 번째는 서울대겠죠. 서울대가 왜 중요하냐면요, 서울대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대학교들이 다 움직입니다. 서울대가 가군 가잖아요. 그러면 연대고대가 나군 탑니다. 서울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대가 서울대랑 맞짱을 뜹니다. 가군으로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서울대 아이들이 이대를 안 논다라는 겁니다. 그걸 캐치했겠죠, 자기네들도. 연대고대가 나군 가잖아요. 그러면 가군에 서강대, 성균관 이런 애들 붙기 시작합니다. 한양대 애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면 나군 쪽으로 중앙대, 경희대 애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대학교 기준을 삼을 때 중경외시, 이거 지금 대학 순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발음하기 편한 대로 말하는 겁니다. 중경외시 얘네들이 어느 군 탔는지 전 되게 중요시합니다. 얘네들이 만일 서강대와 같이 어떤 가군 라인을 타는 것들이 있잖아요. 분할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들은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에어컨을 올려드릴까요? 제가 별걸 다 합니다. 몇 도까지 올려드릴까요? 자, 보시면 왜 그러냐면요, 뽑고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 전체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이런 전체주, 전체가 줄었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학교마다 다 틀려요. 어떤 학교는 논술을 줄였대요. 학종을 높이고. 그건 전체적인 거고요. 어떤 학교는 아직도 논술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변화가 없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하나하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서영진 전거 아시죠? 자, 서영진 컨설턴트의 대학 순위인데요. 이 순위를 왜 보여드리냐면, 최소한 어머님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이제 다 컨설턴트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컨설팅에 관심 있는 우리 강사님들, 대학은요 순위가 없습니다. 군이 있을 뿐이지. 이제는 대학을 순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군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중경외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성한 중경외시, 그런 말은 없는 겁니다. 컨설턴트는. 어머님들은 아직도 그런 말 쓰시죠. 그거는 옛날 학력고사 세대분들이 쓰던 말이에요. 학력고사는 하나의 카드를 집어넣기 때문에 대학을 서열화 시켜놨었습니다. 서울대 못 넣는 애들이 연대고대 넣었었고, 연대고대 못 넣는 아이들이 성균관이나 서강대나 서강대나 이화여대 같은 데 넣었었다고요. 그때는 성균관대학교가 좀 낮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6장의 카드의 수시와 3장의 정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원이 이제는 좀 상향돼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저희 전에 찍은 방송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아무런 대학교의 레벨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의 군 형성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고대, 서울대가 솔직히 좀 짱이긴 한데요. 워낙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에레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오빠가 잘생겼는데 서울대 마크 있는 파일을 들고 있는데, 만일 그 아이가 정시로 들어갔잖아? 너는 정말 되게 희귀한 아이를 만난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 수시 정시로 인원 몇 명 안 뽑거든요. 그 중에 0.01% 애들인 거예요. 걔를 만난 거죠, 걔가. 왜? 어차피 서울대가 전체가 0.8% 뽑아요. 전체 인원에서. 그 중에 정시로 들어간 아이는 더 없거든요. 얼마나 신기한 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를 뽑아 먹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 정도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정시 인원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수능 때문에 그래요.
수능을 믿지 않는 거죠, 이제 대학이. 워낙 시험 문제가 쉽다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 2017년은 영어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국어는 뭐 서강대학교 아니면 뭐 덕성여대 다 거기서 들고 온 겁니다. 박람회 가고. 그래서 이렇게 1년치를 수고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가져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학교 들어가셔서 다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대기업 사이트를 보셨으면 미시적으로 보시면서 또 보셔야 될 게 그 학교에 입시 결과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위권 대학교는 보통 입시 결과 잘 오픈 안 하는데 요즘 오픈하는 학교들이 몇 개씩 생기고 있어요. 경희대학교도 오픈 안 했었는데 요즘 오픈합니다. 한양대학교도 한양대학교는 원래 오픈했었어요. 그런데 한양대학교 점수는 너무 믿지 마십시오. 좀 안 맞더라고요. 해봤는데. 그래서 정시 모집 요강을 다 뽑으셔야 되고요. 각 대학교의 정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서 우리한테 유리한 걸 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대학교를 정하셨으면 제대로 분석하세요. 그냥 그 학교에다 집어넣으실 생각하고 전체 학교를 다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특정 대학교 상중하 짜셔갖고 상에 뭐 한 4개 대학교, 중에 한 4개 대학교, 하에 4개 대학교 정도 하셔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입시 요강도 다 뽑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뭐 변한 거 없나. 완전 변했잖아요.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그 학교는 못 넣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전 변할 거거든요. 전 그럼 버립니다. 왜? 다른 학교도 많잖아요. 다른 학교 찾으면 되죠. 더 좋은 학교로. 분석하기 편한 학교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셔야 될 게 빠졌는데, 이거 라인 형성하실 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중하 라인을 짜셔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전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0점대 초반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쭉 쓰시면 돼요. 학과를.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드리질 못해요. 컨쇼가 갖고 있긴 한데 왜 못 드리냐면 원망 들을까 봐 그래요. 하나도 안 맞아요 라고 원망하실까 봐. 그래서 안 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상중하 라인 짜기가 진짜 좋으십니다. 보통 컨설턴트나 그 학교사,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 못 짜세요. 상중하 짜시는 걸. 생각보다. 짜오라 그러면 다 상하하 아니면 뭐 상상중 이렇게 많이 짜오시지 상중하는 잘 못 짜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를 얼마큼 높이냐가 진짜 컨설팅인 것 같습니다. 상은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저 컨설팅 처음 했을 때는 상을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그 상에서 어떻게든 막 조금 더 올려가지고, 와, 저 선생님은 대박이야 막 이런 게 막 소문이 나면은 내가 정말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겠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걸 알거든요. 제가 그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컨설턴트 중에, 이건 뭐 컨설턴트를 까는 건 아니지만 수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 중에 그 학교에다 집어넣으실 생각하고 전체 학교를 다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특정 대학교 상중하 짜셔갖고 상에 뭐 한 4개 대학교, 중에 한 4개 대학교, 하에 4개 대학교 정도 하셔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입시 요강도 다 뽑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뭐 변한 거 없나. 완전 변했잖아요.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그 학교는 못 넣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전 변할 거거든요. 전 그럼 버립니다. 왜? 다른 학교도 많잖아요. 다른 학교 찾으면 되죠. 더 좋은 학교로. 분석하기 편한 학교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셔야 될 게 빠졌는데, 이거 라인 형성하실 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중하 라인을 짜셔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전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0점대 초반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쭉 쓰시면 돼요. 학과를.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드리질 못해요. 컨쇼가 갖고 있긴 한데 왜 못 드리냐면 원망 들을까 봐 그래요. 하나도 안 맞아요 라고 원망하실까 봐. 그래서 안 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상중하 라인 짜기가 진짜 좋으십니다. 보통 컨설턴트나 그 학교사,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 못 짜세요. 상중하 짜시는 걸. 생각보다. 짜오라 그러면 다 상하하 아니면 뭐 상상중 이렇게 많이 짜오시지 상중하는 잘 못 짜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를 얼마큼 높이냐가 진짜 컨설팅인 것 같습니다. 상은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차주, 예전에 저 컨설팅 처음 했을 때는 상을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그 상에서 어떻게든 막 좀 더 올려가지고, 와, 저 선생님은 대박이야. 막 이런 게 막 소문이 나면은 내가 정말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겠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걸 알거든요. 제가 안 돼. 그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컨설턴트 중에, 이건 뭐 컨설턴트를 까는 건 아니지만, 수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해줄게. 나 다 보내봤어. 어머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0명 중에 9명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말 못해요. 뭘 보지도 않고 전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기부를 분석을 안 했는데 어떻게 걔가 무슨 대학 갈지 어떻게 알아요? 저 진짜 잘합니다? 아니에요. 대학 레벨? 저 서울대 연대 진짜 많이 보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다 분석하시고, 그리고 어머님과의 전쟁을 한번 치르셔야 돼요. 하 짤 때.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률이 낮다라는 건 추가에 빠졌을 때 우리 아이가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리스크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폭망하실 수도 있어요. 막판에 확 몰리면 하고 망하시는 겁니다. 대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 체크랑 인원 체크 같은 걸 꼭 하셔야 되고요. 또한 그러면 대학 라인 형성하실 때 보통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냐고. 저도 똑같습니다. 선생님들이랑 똑같아요. 솔직히.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대교협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대교협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입시 요강을 올려놨습니다. 제일 먼저 올려놔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대성학원이나 이런 학원에서 이만한 두께로 정시 책 만들잖아요, 걔네. 뭐 정시 요강 해갖고 이만해갖고 학원에 가시면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장식용으로. 그거 얘 갖고 만드는 거예요, 대교협. 대교협에 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다가 자기네 데이터를 좀 집어넣은 것 뿐이지 기본 틀은 대교협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교협 거를 다 뽑습니다. 처음에 딱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어머? 너무 많은데? 그게 한 1000여 장 됩니다. 다 뽑으시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두께가. 그래서 그거를 지역별로 나눠서 다 제본을 떠요. 그 다음에 들고 다니는데요. 저도 그거 다 들고 다니면서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대학교가 너무 많잖아요. 그 대학교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갖고 입시용어를 다 뽑아보실 수가 없으세요. 또한 어떠한 특이하게 전형이 만들어진 거나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를 대학교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실 수가 없으세요. 이건 뭐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들어가면 그게 다 돼 있어요. 그걸 봅니다, 전. 그걸 한번 싹 훑어봐요. 대학교 하나하나를. 뭐 변한 건 없나? 뭐 특이한 걸 다시 만들지 않았나? 얘네가 뭐 과학 특기자 막 이런 거를 만들지 않았나? 특별 전형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걸 한번 싹 봅니다. 싹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학교는 다 접어놓겠죠. 그리고 보다가 특정 학교들이나 눈에 띄는 뭔가가 있으면 접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접어놓은 대학교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교협을 다 보셨다라면 이제 미시적 관점으로 그 학교 하나하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뽑으려니까 일이시죠. 그냥 압니다. 저희는 다 뽑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수시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박람회 가는 겁니다. 박람회 가잖아요? 책을 다 공짜로 줍니다. 그것도 칼라로, 책으로. 그래서 조교들이랑 가거든요. 조교들이랑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룹마라고 이거 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박스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요. 2권씩 수고해옵니다. 2권씩. 갖고 있긴 한데 왜 못 드리냐면 원망 들을까봐 그래요. 하나도 안 맞아요 라고 원망하실까봐 그래서 안 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상중하 라인 짜기가 진짜 좋으십니다. 보통 컨설턴트나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 못 짜세요. 상중하 짜시는 걸 생각보다. 짜오라 그러면 다 상하하 아니면 뭐 상상중 이렇게 많이 짜오시지 상중하는 잘 못 짜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를 얼마큼 높이냐가 진짜 컨설팅인 것 같습니다. 상은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저 컨설팅 처음 했을 때는 상을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그 상에서 어떻게든 막 조금 더 올려가지고, 와, 저 선생님은 대박이야. 막 이런 게 막 소문이 나면은 내가 정말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겠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걸 알거든요. 제가 그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컨설턴트 중에, 이건 뭐 컨설턴트를 까는 건 아니지만, 수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해줄게. 나 다 보내봤어. 어머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0명 중에 9명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말 못해요. 뭘 보지도 않고 전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기부를 분석을 안 했는데 어떻게 걔가 무슨 대학 갈지 어떻게 알아요? 저 진짜 잘합니다? 아니에요. 대학 레벨? 저 서울대 연대 진짜 많이 보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다 분석하시고, 그리고 어머님과의 전쟁을 한번 치르셔야 돼요. 하 짤 때.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2017년 정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군 형성하는 거랑,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거나 뭐 배치표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다 따져보시고 다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입학처 있잖아요. 입학처 전화하십시오. 진짜 친절합니다. 입학처에서 정말로 저는 심지어는 뭐 전화하는 줄 아십니까? 대학교 아이들이요, 걔네 변환 점수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를 자기네만의 점수로 환산해요. 그 계산법이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보통 대학교가 그거를 프로그램을 올려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집어넣은 다음에 누르면 점수 뜨거든요. 그런데 안 올려준 학교 있어요.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그러면 저는 과감히 전화합니다. 계산해달라고. 계산 못하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라인 짜시면 됩니다. 가군, 나군, 다군. 대학교 상, 중, 하 짜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폭망한 대학이 어디냐면요, 인하대학교가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 인천이시잖아요. 그죠? 인천이 아니고 부천이,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학교가 왜 제가 사군에다 넣어놨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이과는 좀 더 올라가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걔는 그냥 사군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 형성이 이 정도로 형성이 되고요. 나중에 상중하 대학 라인 짜실 때 이거를 좀 기본으로 해서 짜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요, 표준 점수와 백분위의 차이를 아십니까?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정시 수능은 원점수 볼 필요 없다라는 거. 원점수는 아무런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적표에 찍어주지도 않잖아요. 원점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적표를 안 찍어주는 겁니다. 결국은 대학은 뭘로 가는 거냐면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가는데, 표준점수 쓰는 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상위권 대학입니다. 거의 상위권 대학이 쓰고요. 대신 표준점수를 쓰지 않고 백분위를 쓰는 거는 탐구예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백분위를 변환해서 사용합니다. 변환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사탐 같은 경우는 과목이 많잖아요. 과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과목마다의 변별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변환 점수를 하는데, 선생님들 나중에 대학교에서 변환 점수가 발표됐을 때 그 변환 점수 갭을 좀 보셔야 돼요. 엄청나게 벌어지는, 이게 선생님 이과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국어보다 과탐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자연계는. 선생님 국어가 높지 않고. 안 그래요. 과탐의 비중이 왜 높냐면 변환 점수로 돌려가지고 그 점수 차이를 보잖아요. 국어보다 훨씬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과탐을 못하면 폭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환 점수가 대학교에서 발표하면요, 그 변환 점수를 적용만 하지 마시고 그 갭차를 한번 봐보세요. 그랬을 때 그 갭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은 과탐 잘 본 아이들 집어넣으면 훨씬 유리해져요. 나중에 점수 계산하실 때. 또한 상위대학교는 국영수는 표준점수 쓰고요. 탐구는 백분위 변환 점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래 변환 점수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할 게 없습니다. 정시 발표한 다음에. 또한 중하위권 대학교들은 백분위 갖고만 합니다. 백분위 갖고만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표준 점수는 원점수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제가 이게 수학을 잘 못해갖고 계산을 하다가 포기해갖고 수학 강사한테 부탁을 해갖고 그 원리를 배웠는데요. 계산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그냥 계산해봤더니요. 표준 점수는 원점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대신 백분위는 원점수와 그런데 과연 그대로 뽑힐까요?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딱 그 숫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밑으로 얼마큼 내려갈지 모르거든요. 그게 라인 형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 작전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컴퓨터에다가 지원하는데 눈치 작전을 합니다. 저도 하거든요.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경쟁률 보는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 변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못 가는 대학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 밑에 추가 합격을 막 계산해가지고 추합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인원 대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 좀 이따가 그건 카메라 끄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지원할 건데요. 보통 지원하는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중합니다. 저희 컨쇼는 이거 못 지키면 저희 컨설턴트들 저희 이제 직원들이요. 컨설턴트들이 제가 그래도 대표다 보니까 결제를 해야지 나가거든요. 그런데 상중하러 안 짜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빨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가 하를 안 오네.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가서 싸우라고. 아니면 하지 마. 그러니까 무조건 짜오라고 합니다. 학부모 꼬시라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학부모님이 나중에 배신을 하세요. 요걸 안 넣으세요. 딴 걸 넣어놓고 저희한테 넣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 떨어지면 그때 말해주세요. 왜 떨어졌죠? 하면 하 안 넣었다고. 그런 식이지. 왜 그러냐면 저희는 컨설턴트는요 무조건 합격시키셔야 됩니다. 2월 23일 날 하나라도 붙은 아이와 진짜 폭망한 아이의 차이를 아십니까? 정말 다릅니다. 처음에야 막 하면 못 넣어요 하겠지만 2월 23일 날은 웃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붙어 있으면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붙여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상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잘못 짠 거죠. 상상하면 하를 너무 내린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거 애 학교 안 다닙니다. 이런 거예요. 연대고대에 가야 될 아이가요. 하나를 숙명여대 이런 데 넣은 겁니다. 가겠습니까? 이것도 숙명여대 깐 거 아닙니다. 그냥 대학 레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상상하는 솔직히 저거는 아이가 2개는 떨어지더라도 하나 학교 붙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컨설팅이에요. 두 번째는 상상 중인데 저거는 리스크가 있는 거겠죠. 다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요. 상하는 완전 개소심한 겁니다. 누가 많이 하냐면요. 어머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어머님이 낮춰 이씨 그러고 막 낮추십니다. 떨어질까 봐. 대신 하나는 지르시는데 그 갭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를 못 찾으세요. 그 다음 상상상인데 이건 재수할 거면 해도 되고요. 하하하는 바본 겁니다. 그러면 상중하가 기본이라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짜보십시오. 상중하. 쉽지 않으실걸요.